안녕하세요. 오늘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데이터 검색 SQL 명령어들, 카티션 곱 동등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 부속 질의, 집합 연산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SQL을 이제 잘 작성하는 작성 전략, 특히 수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이제 SQL 작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의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골라내고 셀렉트하고 이제 하는 뭐 집계하기도 하고 이제 그룹핑하기도 하고 정렬하기도 하는 이런 SQL 명령어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이블 다수, 두 개 이상에 대해서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연결시키고 또 가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검색 SQL 명령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효과적인 SQL을 작성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행 시간이 이제 중요합니다. SQL을 우리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행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잘 짜면은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1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몇 초 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잘못 짜는 순간 우리는 며칠을 기다리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며칠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행 시간에 효과적인 SQL을 작성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검색 SQ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티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티션 곱 배웠죠. 두 개 이상의 이제 테이블이 있을 때 이 카티션 곱을 해가지고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티션 곱은 이제 또 SQL에서 조건 없는 내부 조인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내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nner join인데요. 그래서 이 inner join이라고 특정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outer join도 나오거든요. 그 외부 조인이 나오기 때문에 inner join이라는 말을 특히 이제 씁니다. 근데 outer join이 특별한 경우고 inner join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인이라고 얘기하면은 inner join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inner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괄호라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카티전 곱을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select from where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select from where가 이 검색 SQL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그러니까 이 from 다음에 나오는 게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로부터 이 SQL이 영어를 이제 읽는 순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로부터 특정한 이제 속성들을 골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들어가는 자리가 요 from 다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카티션 곱 테이블을 우리가 요 대상으로 하고 싶다, 타겟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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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티션 곱하기 원하는 n개의 테이블을 차례로 콤마로 연결해 줍니다. 아시겠죠? 이제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n, 이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테이블들이 카티션 곱한 결과가 우리의 이제 그 타겟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을 고를 수도 있고, 만약에 웨어를 쓴다 그러면은 이 타겟, 카티션 곱된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들을 고르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콤마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이라고 하면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테이블 n개의 카티션 곱을 하는 이렇게 명령어는 이 from 뒤에 콤마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from 뒤에다가 테이블 1 이너 조인, 테이블 2 이너 조인 이런 식으로 이너 조인을 반복해서 그 연결자로 이제 테이블 여러 개를 연결해 줌으로써 똑같은
카티전 곱 테이블을 우리가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요.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을 조건 없는 조인, 그러니까 즉 카티전 곱을 하는 SQL 구문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select 별 from customer, others. 그러니까 커스터머와 오더스 테이블을 카티전 곱을 해라. 이렇게 콤마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카티전만 곱한 것에서 모든 속성들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열들을요. 두 번째로는 이제 select 별 from customer inner join other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inner joins 하면은 그 카티전 곱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inner조차도 빼도 되고요. 그냥 customer join others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 없는 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간단한 형식은 이렇게 콤마 쓰는 거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카티전 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콤마로 하면은 콤마가 하는 게 카티전 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카티전 곱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을 조건 없는 조인 카티전 곱하는 명령어들은 이렇게 되고요. 각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머 테이블 여기 있죠. 박지성과 그 다음에 콤마 오더스 테이블 요 두 개를 지금 카티전 곱하라는 거죠. 카티전 곱은 아시다시피 모든 이 두 개의 테이블의 행을 번갈아 가면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커스터머 요 부분 박지성 나오죠. 이렇게 요 부분이다. 박지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others join인데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여기서 여기까지가 커스터머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others 테이블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연달아서 붙이는 것이 이제 카티전 곱인데요. 근데 연달아서 붙일 때 이것 2줄하고 2줄 붙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줄을 또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고 하면서 모든 콤비네이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해주는 게 카티전 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박지성 맨체스터 여기 나왔죠. 여기 커스터머 첫 번째 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오더스에 오더스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북 아이디, 세일스 프라이스 요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커스터머를 이제 반복해서 돌아가네요. 두 번째 커스터머 김연아 여기 커스터머 아이디 2 그다음에 김연아 대한민국 서울 001 0001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더스는 첫 번째 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커스터머 다섯 번째 줄까지 쭉 반복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오더스 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반복되는 커스터머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또 다섯 번째 줄을 반복을 하는데 이 다음번에는 오더스 요 두 번째 줄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요 두 번째 정보를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첫 번째 줄 정보와 오더스의 두 번째 줄 정보를 이제 붙인 거.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두 번째 줄 정보와 오더스 두 번째 정보를 붙인 거. 커스터머 세 번째 줄 정보와 오더스 두 번째 정보 붙인 거.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다섯 번째 커스터머까지 다 붙이겠죠. 그 다음에 오더스를 이제 한 칸 더 늘려가지고 오더스 세 번째 줄과 그다음에 커스터머 첫 번째 줄, 커스터머 두 번째 줄과 오더스 세 번째 줄, 커스터머 세 번째 줄과 오더스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다 붙이는 겁니다. 총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10, 총 50개 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 테이블을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을 연달아 붙이는데 연달아 붙일 때 모든 조합을 다 곱해가지고 붙이는 게 카티전 곱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그러한 이제 카티전 곱하는 SQL 명령어는 그냥 from에다가 두 개의 우리가 카티전 곱하길 원하는 테이블 두 개를 콤마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등 조인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동등 조인은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카티션 곱에다가 특정한 이제 조건을 해당되는 특정한 동등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즉 행들만 다시 추가적으로 고르는 게 동등 조인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고르는 동등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카티션 곱, 그러니까 카티션 곱 동등 조인은 카티션 곱 플러스 동등 조건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동등 조건 검색을 요 where 다음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카티션 곱이죠, 이 부분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조인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조인으로도 카티션 곱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동등 조건을 이렇게 특별히 on이라는 명령어 뒤에다가 동등 조건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볼까요? 고객과 고객의 주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과 오더라는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그때 연결할 때 특히 커스텀 아이디가 같은 데이터들만 뽑아라. 이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동등 조건이 where에 나왔죠. 이제 또는 이제 아까 요 두 번째 문법대로 보시면은 이제 select 별하고 그다음에 from customer 다음에 join orders 여기가 이제 키워드죠. 이게 다음에 on하고 이 뒤에 이제 동등 조건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거 동등 조인은 이제 이후에 예시에서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커스터머 아이디는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와 오더스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동등 조건을 이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쓰고자 하면은 요 as라는 이제 키워드를 또는 그냥 as 없이 그냥 띄어쓰기 이름하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럴 때 임시 테이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이게 테이블 이름이요. 커스터머 테이블 A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조인하고 그다음에 오더스라는 테이블을 B라고 재명명해가지고 제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조인하고 그 다음에 동등 조건은 A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제 A로 재명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custom 커스트 아이디를 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의 속성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B.커스트 아이디는 B라는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다음에 그냥 테이블 1 띄어쓰기 X 그러니까 테이블 1을 X라고 재명명한다든가 테이블 2를 Y라고 재명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띄어쓰기 해가지고 그 재명명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재명명을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테이블 이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재명명하기 원하시면은 요 띄어쓰기하고 재명명하는 이름을 이렇게 새로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명명을 할 때도 띄어쓰기뿐만 아니고 그냥 as라고 분명하게 이 테이블 1 이름을 as 뭐뭐처럼 x처럼 이제 대우해라 x처럼 이제 재사용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as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쓸 수도 있고요. as 없이 그냥 띄어쓰기에도 as가 있다고 보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등 조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볼게요. 네. 고객과 고객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와 이제 오더스 테이블을 연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제 그 관계형 DB에서는 서로 테이블들이 이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연결 있는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 검색하기 위해서는 연결시켜서 지금 현 상태로 분리되어 있는데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검색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을 보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고
그 전화번호는 000-5000에 0001이라는 이제 정보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더라는 테이블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어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오더를 지금 첫 번째 오더가 어떤 오더가 생겼냐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사람이 북 아이디가 1인 북 아이디는 여기 있죠. 북 테이블에 책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그 세일즈 프라이스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오더 데이트가 2014년 7월 1일에 이제 구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따로 보관되어 있고요. 이 커스터머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더스라는 테이블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분리해서 저장을 해놓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사실 어떤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라는 이제 커스터머가 구매한 책들이 뭐냐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구매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이라는 커스터머에 있는 정보와 오더스, 그러니까 박지성이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이잖아요. 1이라는 사람이 뭘 구매했는지 지금 총 3권을 구매했네요. 북 아이디 1번, 3번, 2번을 구매했습니다. 또 이제 1번, 3번, 2번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북 테이블도 이제 좀 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이제 분리된 정보를 연결시켜가면서 나중에 검색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조인들, 카티전 곱들 이런 연산들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동등 조인은 이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연산이 동등 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구매한 테이블들을 주문들을 연결시켜서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한번 1번 박지성 맨체스터 폰 이렇게 나오잖아요. 폰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오더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뒷부분이 두 개를 이제 붙이는 건데요. 오더스에 대한 테이블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박지성이 오더스는 첫 번째 구매였다는 내용이고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이잖아요. 박지성이 구매한 책은 1번이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금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를요. 그 다음에 박지성이 또 구매한 3번 책이다. 그리고 이제 카티전 곱은 모든 요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의 모든 행들을 모두 조합해서 결과를 출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 조합과 요 조합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성이 구매한 거잖아요. 여기서 커스터머 아이디와 커스터머 아이디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커스터머 아이디의 이 행과 오더스의 이 행을 연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박지성이 이제 구매한 주문을 서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커스터머 정보와 오더스의 정보를. 그쵸? 근데 요 정보, 요 행도 연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행과도. 왜냐면은 박지성이라는 이제 커스터머와 커스터머 아이디 1번과 이 구매한 정보를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 이 첫 번째 행과 오더스 두 번째 행을 연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오더스 세 번째 행, 오더스 세 번째 행은 구매자가 누군가요? 2번 김연아죠. 그래서 이것과 박지성을 이제 연결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박지성 구매자는 박지성인데 주문한 사람은 김연아인데 그 박지성의 이제 커스터머 정보와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연결한 정보는 빼도 됩니다. 카티션 곱은 모든 연결들을 조합을 다 결과로 출력하는 것이지만은 동등 조인은 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테이블의 커스터머 정보와 오더스의 이 커스터머 구매자 정보가 일치하는 애들만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연결만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 구매자 정보와 주문 정보에서 이 주문자가 이 커스터머의 이제 박지성인 이 정보만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의미한 연결만 보겠다는 게 이 동등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테이블들은 이제 동일한 커스텀 아이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가 동등한 이제 연결에 대해서만 보겠다고 하는 게 동등 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티션 곱은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동등 조인은 모든 조합 중에서 이게 유의미한 거, 커스텀 아이디가 같은 연결성이 의미가 있는 행들만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이 모든 이제 카티션 곱에서 이 커스텀 아이디와 여기 커스텀 아이디, 여기 커스텀 아이디는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텀 아이디고요, 커스트 아이디고요. 여기 요쪽에 이제 행의 아이디는 오더스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야만 유의미가 하기 때문에 같은 애들만 지금 뽑힌 겁니다. 지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1번, 1번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모든 커티션 곱을 한 후에 where 특정한 조건 그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행들만 뽑아라 한 게 지금 이 동등 조인입니다. 예, 요런 문법이라고 이제 쓸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카티션 곱을 해서 유의미한 우리가 이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정보만 뽑아라고 하는 명령어잖아요. 딱 보기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고 또는 네, 요 커스트 다음에 조인, 오더스 또 on 커스트 아이디는 커스트 아이디 이렇게 조인을 썼을 때는 on 뒤에다가 우리가 요 명령어를 써줍니다. 동등 조건을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조인을 썼을 때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에다가 제 이름을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커스터머라는 이제 테이블 이름을 A라고 지금 재명령하고 오더스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B라고 재명령하고 이렇게 해서 새 이름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이 SQL 구문에서는 이 테이블 이름을 새로 이제 A, B라고 지금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등 조건은 그래서 A.cost id는 B.cost id 이런 식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은 이제 동등 조건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동등 조건을 이제 연결시킬 때 동등 조건은 이렇게 where 뒤에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join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카티션 곱을 했을 때는 on 뒤에다가 이제 동등 조건을 쓰게 된다. 그리고 동등 조건을 쓸 때는 이제 그 테이블 이름 자체를 이제 재명령 as 또는 그냥 띄어쓰기하고 새 이름을 통해서 재명령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동등 조인에 대해서 좀 더 하나 예 더 볼게요. 그러면은 고객과 이름과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을 검색하시오. 예, 고객의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객 테이블에 있거든요.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제 있는 정보고요.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은 어디 있냐? 오더스에 있습니다. 오더스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동등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 조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커스터머 오더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름과 세일 프라이스를 이제 셀렉션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동등 조인만 한 결과는 중간 결과를 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셀렉션 한 부분, 네임 칼럼과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 요 부분만 이제 고르게 되면은 최종 결과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요런 그냥 예제였습니다. 아까 전에 셀렉트 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마지막에 속성을 골라서 출력하는 요 부분만 추가된 SQL 명령어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고객별로 주문한 모든 도서의 총 판매액을 구하라. 고객별로 주문한 모든 도서의 총 판매액 그리고 고객별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고객 테이블에 있고요. 고객별로 고객 이름 정보는 이제 고객 테이블에 있고요. 커스터머 테이블. 그리고 주문 도서의 판매액은 이제 그 오더스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둘이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때 연결시키는 방법을 동등 조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오더스 이게 동등 조인이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중간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작성한 SQL 문이고요. SQL 문의 중간 결과를 보시면은 커스터머와 오더스를 지금 연결시켜서 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티션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동등 조건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오더를 했는지 이게 이 부분까지 커스터머 여기까지가 오더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오더를 했는지를 이렇게 연결시킨 결과가 나옵니다. 동등 조인 결과가요. 두 개 연결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동등 조인을 해야 되고 동등 조인에서 이제 동등 조건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 외래키, 기본키 이 관계가 그 동등 조건의 동등 조인의 동등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래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관련 있는 정보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주문을 했는가 이렇게 다 연결이 시키는 겁니다. 박지성이랑 커스터머가 두 번째 오더, 그러니까 북 3을 산 이 오더를 연결시키는 거죠. 김연아라는 이제 커스터머 정보와 김연아가 이제 북을 샀다는 오더를 연결시키는 거죠. 장미란이라는 커스터머가 장미란이 책 6번을 샀다는 오더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정보와 이제 오더 정보를 연결시킬 때 이렇게 동등 조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객별로 주문한 모든 도서의 총 판매액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고객과 일단 판매액을 연결을 시켜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rom where에 동등 이렇게 이 SQL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판매액 여기 일단 썸은 빼고요. 세일즈 프라이스라고는 이제 고객과 세일즈 프라이스만 골라놓고 봤을 때 여기 빨간색 박스요. 결과가 아마 이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결과를 예측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SQL 작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SQL 작성할 때 고객과 총 판매액을 이제 고객별로 총 판매액을 구해야 되니까 고객 이름과 총 판매액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판매액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두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을 연결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접근 쓰는 겁니다. 여기. from where를 먼저 쓰고요. 그쵸? SQL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과 이제 오더 테이블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요 연결 부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고객과 이제 판매액 정보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셀렉트를 네임과 일단 세일즈 프라이스만 이제 골라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이제 고객별로 해야 되니까 그룹을 시켜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쓰는 겁니다. 그룹 by customer.name. 그러면 이제 박지성끼리 모이겠죠. 박지성끼리. 여기 박지성이 3개가 있네요. 박지성끼리 모이고, 김연아끼리 모이고, 장미랑끼리 모이고, 추승익끼리 모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별로 총 판매액이니까 총이니까 썸이죠. 여기는 이제 세일즈 프라이스 뿐만 아니고 앞에다가 썸을 써줘야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1번이고요. 요 부분이 2번이고 그룹 바이를 추가하는 게 3번이고 요 썸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4번이고 그 다음에 고객별로 정렬해야 되니까 정렬 오더 바이를 넣어주는 게 5번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어떤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가면서 SQL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별로 주문한 모든 조서의 총 판매액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객 이름 정보와 판매액 정보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고객 이름 정보는 어디 있냐? 여기 아까 전에 커스텀 테이블 보면 여기가 그거거든요. 커스텀 아이디, 네임 있잖아요. 고객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제 에서 고객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총 판매액 정보는 어디 있냐? 오더스 테이블에 있죠. 오더스 테이블에 여기 세일즈 프라이스 여기 있다. 이 두 정보가 근데 서로 다른 테이블이네. 그럼 두 테이블을 연결시켜야겠구나. 연결시키려면은 동등 조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동등 조인을 먼저 동등 조인의 이 SQL 구문을 먼저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작성입니다. 여기 1번이요. 1번 커스터머 오더 테이블을 동등 조인으로 연결시켜야겠네. 일단 연결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죠? 이름과 그냥 세일즈 프라이스만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세일즈 프라이스만 일단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요까지 빨간 여기 박스 2번. 그랬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가 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 결과. 요 가운데 요 결과요. 요 결과. 그러면 이제 고객별로네. 그러면 별이라는 얘기는 같은 고객이 묶어봐야 되겠구나. 그룹 바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룹 바이. 그쵸? 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끼리 묶었어요. 그러면은 묶이면은 항상 이제 집계함수, 어떤 토탈 또는 에버리지 같은 함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요. 무슨 함수를 써야 되지? 나서 보니까 총 판매액이에요. 총 판매액. 그럼 썸을 써야겠구나. 썸 써주는 거. 여기가 이제 4번이죠. 4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렬을 또 하라네. 그러면 5번. 정렬은 여기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차근차근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SQL을 그래서 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SQL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실행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실행 순서랑 이제 작성 순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테이블로 시작할 건가? 여기 셀렉트는 마지막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from where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가? 고객과 총 판매액이 필요한 거 보니까 고객 이름과 판매액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데 봤더니 고객 이름 정보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판매액 정보는 오더 테이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동등 조인으로 또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고른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고객과 판매액 정보 셀렉트 하고 근데 또 그룹 바이가 필요하죠. 고객별로 하니까 그룹 바이를 또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오더 바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룹 바이 해주고 그다음에 집계함수 토탈 해주고 그다음에 오더 바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고르고 정말 필요한 이제 속성들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룹 바이가 필요하면 그룹 바이 해주고
그다음에 정렬이 필요하면은 오더 바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SQL문을 작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킬 때 쓰는 게 동등 조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개 이상의 테이블의 동등 조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과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이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의 이름은 어디 있나요? 찾아보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어요. 그쵸? 오더 테이블에 고객 이름 없죠? 북 테이블에도 고객 이름 없죠? 그러면 커스터머 테이블이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이제 또 고객이 주문한 주문도 뭔가 필요해요. 주문은 주문 테이블, 오더 테이블에 있고요. 고객의 이름, 아니 도서의 이름 테이블은 도서 이름 정보는 어디 있나요? 북 테이블에 있죠. 여기 도서 이름, 여기는 고객 이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SQL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테이블을 다 써야 돼요. 커스터머 테이블, 오더 테이블, 북 테이블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이름과 도서 이름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바로 안 되죠. 박지성이 어떤 책을 샀는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객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과 북 테이블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 테이블에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은 지금 이 오더 테이블 보면은 1번 그리고 여기 1번들이 있죠. 1번 주문을 했고요. 박지성이 주문한 것들은 요 세 가지 지금 행들이고요. 이 박지성은 지금 북 아이디가 1번인 걸 주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책 1번을 지금 주문했다는 정보는 오더 테이블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 테이블, 오더 테이블, 북 테이블을 다 연결시켜야 돼요. SQL을 지금 이제 요 질의에 대한 SQL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된 질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보고 이 테이블들을 서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연결시켜야 된다 보면은 어떤 테이블들도 연결 필요한지를 잘 봐가지고 연결 조인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똑같은 문제거든요. 고객의 이름과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이름을 구하시오. 예요. 그러면은 고객의 이름은 북 테이블, 아니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요. 여기. 그 다음에 주문한 도서의 이름은 여기 북 테이블에 있고요. 근데 둘 간에는 커스터머와 북은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오더를 통해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더는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책을 이제 샀느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 오더, 북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시켜 줄 때 조인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조인은 커스터머, 오더, 북 이렇게 조인을 나열해 주면 되고요. 이 나열해 주면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카티전 곱 조인은 모든 조합을 다 나열해 준다고 했겠죠. 근데 모든 조합을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오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오더를 했는지 또 다음에 어떤 책이 어떤 오더를 받았는지 요런 연결되는 정보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등 조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동등 조인 요 부분은 연결시킬 때 거의 그냥 연결시킬 때 이렇게 각각의 이제 테이블들을 나열하고 테이블들의 연결고리를 이제 where 동등 조건으로 이제 쓴다. 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동등조인 요까지 from where까지 이제 실행한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커스터머 전체 이제 굉장히 큰 세 가지 테이블이 모두 이제 합성된
큰 하나의 테이블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정보, 그다음에 오더 정보, 그다음에 요 북 정보로 이제 구성된 굉장히 큰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정보, 그다음에 오더스 정보, 그다음에 북 정보로 구성된 굉장히 큰 테이블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오더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책을 샀느냐 이거잖아요.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책을 샀다. 그 책을 산 커스터머의 정보는 여기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책을 샀는지 북에 대한 정보는 여기 붙어 있는, 이렇게 한 행이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책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쭉 빅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여기 동등조인까지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커스터머 네임과 북 네임, 우리가 왜냐면은 이름과 도서 이름만 이제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떤 고객이 어떤 책을 샀는지 요것만 보고 싶다는 것, 지금 이 질이기 때문에 요 셀렉트 커스터머 네임, 북 네임을 이제 해주면은 요런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가격이 2만 원인 도서를 주문한 고객의 이름과 도서의 이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빅테이블을 우리가 만든 요 큰 커스터머 오더 북을 이제 조합한 그 조인 테이블을 지금 만들었다고 했을 때, 조인 테이블 중에 가격이 2만인 것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다가 아까 where 조건에다가 and만 하나 더 붙여주면은 요 지금 질의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SQL 질의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가격이 2만이잖아요. 2만. 북의 프라이스가 2만. 북의 프라이스가 2만. 요 야구의 추억이잖아요. 야구의 추억. 그러면 책은 7번이네요. 7번. 7번 주문한 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요 정보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문한 사람은 4번 커스터머이고 책은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커스터머 추신수가 이 북 7번 야구의 추억을 샀는데 그 가격은 2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격 2만짜리를 구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신수가 야구의 추억을 샀다. 2만 원짜리 야구의 추억을 샀다.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SQL을 아까 이제 제가 그 계산하는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SQL을 작성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일단 봐야 돼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어떤 테이블에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객의 이름과 도서의 이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격 정보가 필요한데요. 도서의 이름 정보는 커스터머 테이블, 고객 이름 정보는 커스터머 테이블, 도서의 이름 정보는 북 테이블, 도서의 가격 정보도 북 테이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 테이블, 북 테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근데 봤더니 커스터머 북 테이블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오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와 북 아이디가 따로 없잖아요, 여기. 여기는 북 아이디에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더 테이블을 기준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커스터머 오더 북을 이런 식으로 조인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필요한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원하는 속성들, 이름과 도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야 되고, 그중에 가격 2만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where에 이제 2만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테이블을 고르고 where 조건을 있으면은 where 조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될 그 속성들 이름만 이제 골라주는 식으로 1, 2, 3 순서로 테이블 고르고 where 고르고 그 다음에 속성 고르고 이 순서로 SQL을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연 조인입니다. 자연 조인.
이 자연 조인은 이제 이퀴 조인, 아까 그 동등 조인 있잖아요. 동등 조인의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버전이죠. 그러니까 동등 조인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자체는 동등 조인과 동일한데, 그러니까 외래키 참조를 동등 조건으로 하는 동등 조인과 동일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동등 조인에는 그 테이블 두 개를 이제 연결하면은 그 연결된 속성, 뭐 아까 전에 커스트 아이디, 여기 아까 전에 커스텀 테이블과 그다음에 오더스 테이블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 여기 커스트 아이디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연결시켰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에 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만 필요하죠. 하나 정보가 중복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복된 키 속성을 제외시키는 프로젝션 연산의 결합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이제 중복된 속성을 이제 결과를 출력 안 하는. 그리고 이 동등 조인은 이제 외래 키를 기본적으로 참조한다고 이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아까 전에 where 동등 조건이라든가 동등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부분, where에 써준다든가 아니면은 on에 이렇게 써준다든가 이런 동등 조건을 써주는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냥 커스터머와 오더스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하라. 이러면은 두 개를 그냥 알아서 잘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 외래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시겠죠? 한번 실제로 예제를 볼까요? 예, 이렇게 커스터머 내추럴 조인 오더스를 이제 썼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의 주문에 관한, 그러니까 고객 정보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에 관한 정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는 정보의 테이블은 두 개를 연결시킨 테이블인데, 연결할 때 그냥 커스터머 내추럴 조인 오더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등 조건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내추럴 조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 조건을 추가적으로 안 써줘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커스터머 테이블이고 이 부분이 오더스 테이블인데, 이 오더스 테이블, 그러니까 앞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지금 원래는 동등 조건, 동등 조인 할 때는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커스터머 테이블에 커스트 아이디 속성으로서 이렇게 열로서 하나 나오고, 오더스 아이디에 커스트 아이디 조건으로서 이게 열로서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추럴 조인은 이 두 개의 중복되는 속성 열을 중에서 뒷부분을 이제 지워주는 겁니다. 출력으로서. 요거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연산이 내추럴 조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등 조인도 사실 많이 쓰고요. 자연 조인도 많이 씁니다. 동등 조인을 어떤 그 속성이 이렇게 외래키, 연결시키는 속성이 되는가, 키 속성이 되는가를 명시적으로 이제 동등 조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속성인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등 조인이기 때문에 동등 조인도 사실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뻔하다. 간략하게 두 개를 그 포린키에 대한 그 연결고리로서 연결시키고 싶다고 이제 단순히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내추럴 조인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 조인, 내추럴 조인을 자유자재로 이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인데요. 외부 조인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너 조인들, 카티션 곱도 이너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티션 곱은 뭐에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너 조인인데요. 아무튼 카티션 곱 동등 조인, 그 다음에 자연 조인 같은 그 내부 조인과는 구별이 되는 것은 이제 외부 조인인데요. 외부 조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부 조인과 이제 차별 차이로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부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등 조인이나 자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 이렇게 주문의 두 테이블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 아이디와 주문의 고객 아이디로 서로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것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부 조인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주문 기록이 있는 고객 정보만 보여줘요. 예를 들어 고객에는 강호동, 뭐 유재석, 뭐 안홍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 안홍열은 고객 정보의 테이블엔 있는데 주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종 이제 이런 내부 조인 결과에서는 저가 이제 고객 테이블로는 존재를 하지만은 주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고객과 주문을 이제 조인한 결과에서는 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너 조인이. 근데 외부 조인은 뭐냐면은 조인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다 출력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고객으로서의 고객 테이블에 정보가 있지만은 주문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이 고객과 주문의 아우터 조인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 정보도 다 출력이 돼요. 주문한 적이 없는 사람의 고객 정보까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우터 조인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풀 이런 게 있는데요.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서 이게 좌우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아우터 조인에 좌우가 있는데 그 좌에 정보를 다 나오게 하는 거고 라이트는 이제 주문 오른쪽에 있는 지금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다 나오게 하는 거고 풀은 이제 양쪽에 있는 정보를 다 나오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 아우터 조인은 왜 쓰려고 하냐면은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예. 아우터 조인을 언제 이제 포함시키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보세요. 이제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하여서 고객의 이름과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QL 다시 써볼게요. SQL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뭐죠? 고객의 이름 정보, 다음에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 정보예요. 그러면은 어디 있냐요? 고객의 이름 정보는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여기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 정보는 어디 있나요? 오더스, 오더스 주문 테이블에 요 세일즈 프라이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SQL에 작성하고자 하는 SQL 구문은 커스터머와 오더스 테이블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쵸? 연결시킨다는 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뭔가요? 이 오더스는 지금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북인지 지금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커스트 아이디가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커스터머의 지금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에서 커스트 아이디, 커스터머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북을 이제 샀는지에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커스터머, 레프트, 아우터, 조인, others. 그냥 그리고 이제 on하고 어떤 이제 그 동등 조건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킬지를 이제 뒤에 이제 on 다음에 써주는 건데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아니고 그냥 이너 조인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서 박지성, 김연아, 장미란, 추진수, 박세리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커스텀 아이디 5번 볼까요? 커스텀 아이디 1번 있죠. 1번 구매 내역이 있고요. 2번도 김연아도 구매한 내역이 있어요. 3번도 있고요. 4번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지성, 김연아, 장미란, 추진수는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 정보로도 있고 구매 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박세리 같은 경우 보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있는데 구매 내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너 조인을 하는 순간 박세리 정보는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매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정보까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뭐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입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글들을 써요. 이제. 근데 글을 안 쓴 사람들까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너 조인은 그 조인하는 순간 이제 글 쓴 사람에 대한 그 가입된 가입자 정보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글 쓰지 않은 사람의 가입자 정보까지 이제 함께 고려해서 이제 보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이제 이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세일즈 프라이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외부 조인은 상당히 이제 좀 덜 쓰는 그런 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시험에까지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인은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조인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들은 그래서 문법을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이렇게 셀렉트는 이제 하고요. 이제 from 조인하고 싶은 테이블들 이렇게 콤마로 쓰고 where에 이제 조인 조건 이퀴 조인이죠. 그러니까 동등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from하고 테이블 1, 이너 조인, 테이블 2 이런 식으로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써주게 주면은 조인 조건은 on 뒤에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조인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1, 아우터 조인, 테이블 2 on이라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이제 조인 조건을 on 뒤에다가 이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수업이 꽤 이제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속 질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속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SQL 내에 또 SQL 구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요. SQL 구문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select from where 여기가 바깥에 이렇게 SQL 있으면은 이제 요 가로 안에 여기 SQL이 또 있잖아요. 이 SQL의 실행 결과가 그 커스터머 아이디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커스텀 아이디와 이제 비교하게 되는 이런 SQL 안에 또 SQL 구문이 있는 게 부속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SQL 질의 안에 내부의 SQL 질의가 삽입된 질의를 부속 질의라고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 질의의 결과를 여기의 결과를 바깥의 질의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부속 질의고요. 그 외열문 안에 이제 이런 부속 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부속 질의가 여기 서브 쿼리 여기입니다. 주 쿼리는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또 프롬 안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속 질의의 이제 문법과 수행 순서, 부속 SQL 질의는 이 괄호로 여기 보면 괄호로 있죠. 이 괄호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고요. 이 괄호로 감싸준 부속 질의를 먼저 수행하는 게 순서입니다. 한 번 더 예제를 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비싼 도서의 이름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비싼 도서를 먼저 가장 비싼 도서가 무엇인지 가장 비싼 도서의 가격을 먼저 이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해당하는 책을 이제 고르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1, 그 가장 비싼 도서의 가격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 가격을 어떤 X라고 했을 때 그 X 가격이 이 X인 도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로 쓰는 거군요. 그리고 이 1단계가 가장 비싼 도서의 가격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안이거든요. 일단 가격을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정보 어디 있나요? 북이란 테이블에 있습니다. 북이란 테이블에서 그 가장 비싼 도서의 가격을 이제 골라주는 SQL문은 요겁니다. 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그
가격이 가장 비싼 맥스를 골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요걸 결과를 수행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요 북이란 테이블로부터 가격이 가장 비싼 거 35,000원. 35,000이 요 결과에 들어갑니다. 35,000. 그리고 프라이스가 35,000인 여기 그러니까 X가 우리가 이제 35,000이라는 걸 알게 됐죠. 가격이 그러면 35,000인 도서는 무엇이냐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도서 가격은 이제 도서 테이블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from 북으로부터 가격이 where price가 35,000인 여기가 35,000이잖아요. 35,000인 북의 이름을 골라라 했을 때 결국 결과는 이렇게 골프 바이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35,000인 그 북의 이름을 골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부속 질의에 해당되는 이 삽입 SQL을 지금 저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속 질의 한번 더 예를 봐볼까요? 도서를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네, 도서를 구매한 적이 있다. 구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order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from orders, 커스터머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 이름들, 고객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단계로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서를 구매한 적 있는 고객이 아이디 그다음에 그 아이디를 이제 어떤 X들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아이디가 X인 고객 이름은 이렇게 2단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SQL을 그 부속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속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서를 구매한 적 있는 고객의 아이디는 여기 찾으려면은 오더스에서 고객의 아이디 이 부분을 골라야겠죠. 커스텀 아이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집합입니다. 집합. 여기가 이 결과가 1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 이 부속 질의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결과는 커스트 아이디가 1,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커스트 아이디가 이제 요 안에 있는 1, 1, 2, 3 중에 안에 있는 커스터머에서의 이름을 구하시오. 요게 지금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잘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1, 1, 2, 3 해가지고 쭉 여기 만약 여기서 아마 여기다가 그걸 그 distinct 키워드를 써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distinct 그러면은 여기서 쭉 distinct이기 때문에 1, 2, 3, 4만 나오겠네요. 그 유니크한 아이디만 골라 나오니까요. 아이디가 이제 그 1, 2, 3, 4 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근데 5번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성, 연하, 장미란, 추신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내용이 도서를 구매한 적 있죠. 박지성 선수 커스트 아이디에서 오더스 보면은 구매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로 2번 구매한 적 있죠. 장미란도 구매한 적이 있고요. 추신수도 구매한 적이 있고요. 박세린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한 적이 있는 이렇게 아이디만 이렇게 이름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속 질의는 지금 조인을 써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이제 결과를 이제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제 이게 가장 바깥질이고요. 바깥질 안에 내부 지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내부 지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중 지금 삽입질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도 뭐 시험에 내지는 않겠어요. 예, 이 부속질이도 부속질이는 내겠지만은 부속질이만큼 이제 일단 조인 질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인 질을 이제 기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차근차근 가볼게요. 그러니까 대한미디어에서 출판한 도서를 구매한 고객의 이름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퍼블리셔가 대한미디어인 책의 북아이디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여기가 아이디들, 요 3, 4가 나오겠죠. 3, 4. 북아이디가 3, 4인 그 오더스 3 또는 4가 없네요. 여기 인 커스텀 아이디 1이고요. 1에서 커스텀 아이디가 이제 박지성이 나오겠죠. 여기 이름까지 하면요. 네,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박지성이 대한미디어에서 출판한 도서를 구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대한미디어 책을 어, 구매한 사람, 대한미디어를 이제 책들은 3, 4번인데 3, 4번을 구매한 사람은 커스터머 1번이고 박지성이죠. 그래서 여기 결과는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지리도 부속 지리도 몇 중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다음에 집합연산 있거든요. 집합연산은 MySQL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만 지원합니다. 집합연산이 뭐가 있었죠?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 차집합과 합집합을 지원 안 하고 오직 차집합과 교집합을 지원 안 하고 합집합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집합연산 유니온의 문법을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MySQL 구문이고요. 또 MySQL 규문이 있으면은 중간에 유니온을 이렇게 써주면은 이 두 개를 유니온한 결과를 최종적인 출력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의 이름과 도서를 주문한 고객 이름을 보시오. 예, 여기가 지금 도서를 주문한 고객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 이름 합집합 도서를 주문한 적 있는 고객의 이름을 지금 작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래서 유니온으로 연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유니온하고 싶으면은 앞에 그 구문, SQL 구문, 유니온, 뒤에 또 SQL 구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SQL 구문은 사실 요 OR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네임 커스터머,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대한민국이거나 또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이제 어떤 오더한 에 있거나를 이제 이 두 개가 어차피 똑같은 외월전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에 대한 외월절 OR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가 대한민국 시작하거나 또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이제 오더한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보다는 이렇게 오어를 잘 써주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마이너스 연산자, 인터섹션 연산자는 SQL에서 연산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n이라든가 not in을 통해 가지고 요 방식을 구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터머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어드레스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and name이 그 오더에 있지 않은 이러면 이제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me이 여기까지 있는 이러면 이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요 부분을 이제 잘 따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그 지난 수업 시간에는 테이블 하나에 대한 select where,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group by, order by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 이번 시간 전에까지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특히 중요한 조인들, 다음에 그 부속질이, 그다음에 집합연산 배웠는데요. 조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인 두 개를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분리된 테이블이 있을 때 관련된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테이블을 합치는 이 조인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조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QL을 이제 이런 지금 배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골라내는 검색하는 SQL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은 SQL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 잘 작성된 SQL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SQL을 잘 작성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확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검색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전에 주소가 대한민국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골라줘라, 검색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맞게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맞아야 됩니다. 맞는지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이 SQL 구문이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구문들이 포함되지 않는가, 이게 최소성입니다. 가독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SQL 구문을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딱 SQL 구문을 봤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다,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게 가독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SQL을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SQL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이게 이제 실제로 그 DBMS가 이 SQL 구문을 실행을 하거든요. 이 실행하는 때의 시간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시간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SQL을 실행할 때 공간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최적화하게 쓰는가, 이게 근간 효율성입니다. 이런 이제 평가 기준, 5개의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만족시키는 것들이 이제 좋은 SQL입니다. SQL 잘 작성한 SQL 구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SQL 구문에 나름 이제 전문가 데이터, 그러니까 DBMS 전문가 중에 이제 SQL 전문가가 있거든요. SQL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평가 기준에 잘 맞는 SQL을 작성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사의 오너가 우리가 이제 온라인 DBMS를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오너가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제 저번 달에 이 실적을 그 품목별로 평균 내서 알려달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DBMS로부터 SQL 작성해서 돌려야 되거든요. 실행해야 되거든요. SQL을 이제 잘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요청한 지 1분 만에 결과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SQL 전문가가 아니면은 굉장히 SQL 이상하게 짜게 되고 동일한 이제 결과를 출력하긴 하지만 일주일이 걸리는 SQL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SQL 전문가로 누구를 쓰겠어요, 회사에서? 당연히 빠른 시간에 SQL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SQL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쓰겠죠. 그러니까 잘 작성된 SQL이란 이렇게 시간 효율적인 SQL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틀린 정보를 특히 주면 안 되잖아요. 정확성 있는 SQL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농담으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SQL을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SQL 전문가가 됐는데 이런 오너들은 SQL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SQL을 이제 얼마나 잘 써가지고 결과를 출력해 주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SQL을 만들고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를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마법같이 보여요. 마법같이. 와, 천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회사 오너가 이제 저번 분기에 이제 품목별로 이제 매출 평균 품목별로 매출을 이제 구해가지고 와라, 이런 SQL을 작성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해 와라,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루 정도 이제 1분 만에 이제 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1시간 정도 이제 더 업무를 해가지고 갖다 준다든가.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잘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마법같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잘 이제 이런 배운 것들, 지식들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QL 작성 전략 1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은 SQL을 작성하는 것은, 구문을 작성하는 것을 이거 너무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엉터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름에 축구가 포함된 책 이름에 축구가 포함된 책을 이름을 검색한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책 이름이 이제 축구가 포함된 게 아니고 농구가 포함된 이제 SQL을 작성을 했다고 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문장 구문에 있어서 SQL을 이렇게 구문을 작성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요청한 결과와, 우리 상사가 요청한 결과와 우리가 갖다 준 결과가 다르겠죠. 이거는 틀린 SQL이에요. 그쵸?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시험에 나가도 얘는 빵점이에요. 왜냐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구문 SQL과 작성한 SQL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빵점입니다. 정확성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성이 있거든요. 최소성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에 축구가 포함된 책의 이름을 검색하는 SQL 구문 작성하시오. 책 이름에 축구가 포함된 책 이름을 검색을 하는데, 근데 이 북테이블만 우리가 참조를 하면 되는데 북테이블 곱하기 카티션 곱을 오더를 해버렸어요. 오더는 우리가 북테이블 안에 북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북테이블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북테이블에다가 지금 오더 테이블을 카티션 곱을 하는, 조인을 하는 이런 지금 SQL을 작성을 했어요. 요거는 결과를 우리가 출력을 보면은 틀리진 않아요. 결과가 틀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 주긴 해요. 근데 불필요한 조인이 지금 들어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없어도 똑같이 원하는 결과를 작성해 주거든요. 근데 조인을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작성을 했어요. 이러면 이 SQL이 최소만의 명령으로서 SQL을 만든다는 이 최소성을 어기는 셈이에요. 이렇게 오더를 쓰는 순간. 근데 이제 최소성을 어긴 SQL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틀리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쓴 SQL을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SQL 전문가가 아니네, 이런 느낌을 이제 준다는 거죠. 최소성을 가장 간결하게 써야지 이제 SQL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실행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실행 시간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조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행 시간을 지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SQL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진 않았지만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안 좋은, 전문가가 작성한다고 볼 수 없는 SQL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SQL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결과가 틀리진 않기 때문에 0점은 아니에요. 근데 효율적인 SQL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SQL을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과가 틀리지 않으므로 빵점은 아니지만은 감점이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QL 작성 역량 두 번째. 이제 가독성이 있고요. 시공간의 효율성이 있는데요. 두 개는 상충되는 약간의 상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가독성이 좋은 SQL을 작성해야 되고 시공간 효율성, 그러니까 시공간의 그 수행 효율성이 좋은 SQL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독성은 좋지만은 시공간 효율성이 안 좋을 수 있고 시공간 효율성이 좋은데 가독성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이제 차이가 나냐면은 빅데이터일 때는 가독성이 좀 안 좋더라도 시간 효율성,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짧게 되는 SQL이 좋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나중에 SQL 실제로 돌려보면은 며칠씩 걸려요. 근데 가독성이 좋으면서 일주일 걸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가독성이 좀 나쁜데 5분 만에 나오는 SQL이 좋겠어요? 당연히 이 가독성이 안 좋더라도 시공간 효율성이 좋은 SQL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나 수행 시간이 빨라지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빅데이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란 뭐냐? 이렇게 알아보기 쉽다.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SQL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 이제 유지 보수가 중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SQL을 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SQL 구문을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특히 이제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 유지 보수가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다 이러면은 당장 유지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제 수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사가 이제 SQL 짜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걸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좀 가독성이 안 좋더라도 5분 만에 수행될 수 있는 SQL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SQL 알고리즘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전문성의 영역이에요. 전문성의 SQL을 빠른 시간 내에 빅데이터에서도 빨리 수행할 수 있게 짜는 것은 전문성 영역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짤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공간 효율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SQL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어떤 공간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제 써가지고 적은 메모리에서도 SQL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SQL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사면은 뭐 8기가, 16기가 하잖아요. 8기가, 16기가 넘게 촬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QL 돌리다가 엄청 오래 갑자기 엄청 느려지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컴팩트하게 쓰는 SQL을 구문을 써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효율성은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메모리 용량이 커졌어요. 그쵸? 옛날에는 뭐 1기가, 2기가 굉장히 작았는데 요즘 8기가, 16기가. 사실 맘만 먹으면은 메모리가 싸기 때문에 32기가, 64기가. 제가 쓰는 뭐 이렇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2기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메모리 용량을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은 좀 안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요즘에 빅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효율적인 SQL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좀 결과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의 가격이 6,000원인 이하인 책의 이름을 검색하는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두 개의 SQL 구문을 제가 지금 작성해 봤어요. 두 개는 지금 하나는 가독성이 좋은데 수행 시간이 느린 거고요. 하나는 가독성이 나쁜데 수행 시간이 빠른 SQL이에요. 제가 이거 봐볼까요 한번. 책의 이름을 검색하는 SQL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이름 정보가 어디 있나요? 국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필요해요. 가격 66,000원 이하니까요. 가격 정보는 지금 오더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북 오더스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웨어절 여기는 그 동등 조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6,000원 이하인 책의 이름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and sales price는 6,000 이하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웨어절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에서 그 셀렉트 북의 이름 부분만 이제 골라줘야 되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총 SQL 구문을 작성했는데요. 이거 읽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북이랑 오더랑 그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더스에서 6,000원 이하인 세일즈 프라이스만 이제 골라서 그런 이제 오더만 골라가지고 그 중에 북 이름만 이제 고르면 되겠구나. 오케이. SQL 구문 이해하기 쉽지만은 수행 시간이 느립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먼저 여기서 이 셀렉트 오더스 테이블에서 6,000원 이하인 애를 골라요. 얘만 딱 데이터를 고르거든요. 고르고 나서 얘를 템프라는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임시 테이블로 지금 저장을 하고요. 임시 테이블과 북 테이블을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북 테이블 그 중에서 이제 북 이름만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어떤 우리가 검색 조건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인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조인을 먼저 하고 검색 조건을 나중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인을 먼저 하고 검색 조건을 하는 거는 가독성이 좋지만 수행 시간이 느리고 검색 조건을 먼저 검색 조건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하는 것은 이제 가독성은 나쁘지만 수행 시간이 빠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예, 그리고 수행 시간은 이제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커서는 테이블 행을 이동하면서 SQL 검색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서가 이동한 횟수가 곧 계산 횟수고요. 계산 횟수가 수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커서의 이동 횟수는 계산 횟수와 비례하고 또 수행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커서의 이동 횟수가 수행 시간을 어림 계산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베이스 A와 데이터베이스 B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같은 이제 북이란 테이블을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요. 데이터베이스 A에서 북 테이블을 이제 검색하는 거는 이제 커서가 이렇게 두 개를 검색하게 되고 두 개의 커서가 이동함으로 수행 시간은 2개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B 같은 경우는 북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커서가 이제 차근차근 검색하기 위해서는 10개를 검색해야 되고 수행 시간은 10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북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고 쳤을 때도 데이터베이스 B에서 수행 시간이 A보다 5배 더 걸립니다. 10대 2 해가지고요. 5배요. 그러니까 커서가 얼마나 이렇게 이동했느냐를 가지고 수행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select from where의 커서 이동의 수를 이제 계산해 볼까요? select는 이렇게 속성을 나중에 고르잖아요. 속성은 이제 커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기 때문에 속성 이동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무관하고 from도 이제 테이블을 고르는 거죠. 커서 이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둘이는 select from 상관없고요. where가 이제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개수만큼 커서가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에 축구가 포함된 책의 이름을 검색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책 테이블에서 북의 이름이 축구로 이제 축구가 들어가 있는 책의 이름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here 이 커서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축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축구가 들어갔고 다음에 네 번째는 안 들어갔고 다섯 번째 안 들어갔고 여섯 번째 안 들어갔고 이렇게 쭉 안 들어갔고 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where에 이제 명령이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 행의 개수만큼 테이블에서 데이터 행 개수만큼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구문에 서는 이제 북의 행 개수만큼 10만큼 커서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수행 시간을 이제 커서 이동 횟수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면은 10이 수행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인 명령은 어떨까요? 조인 명령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x, y를 이제 조인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인이죠. 테이블 x, y의 행의 개수가 n과 m일 때 조인은 이제 n 곱하기 m만큼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봤죠? 그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과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제 붙이는 게 조인인데요. 북, 그다음에 orders 테이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모든 조합에 대해서 붙이는 게 일단 조인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더 요 조합을 붙이고요. 북 오더 그다음에 북의 오더의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요 줄을 이제 붙이고요. 북의 첫 번째 줄과 오더의 두 번째 줄, 북의 첫 번째 줄과 오더의 세 번째 줄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그 조인이고요. 그래서 요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북 한 번일 때 오더 한 번, 북 한 번일 때 오더 두 번, 두 번째 오더, 북 한 번일 때 오더 세 번째 오더, 북 한 번일 때 오더 네 번째 오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북 첫 번째일 때 다섯 번째 오더, 그럼 다섯 번째 오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북 첫 번째일 때 여섯 번째 오더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북에 대해서 모든 오더를 지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북의 모든 줄, 그다음에 북의 두 번째 줄에서 대해서 북 오더의 모든 줄, 이거를 커서가 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길이가 m이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n만큼의 모든 줄을 이동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번째 줄, 여기 10번째 줄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북의 행개수 10과 오더 행개수 10개 개수만큼의 100만큼의 커서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 오더를 조인하기 위해서는 북의 모든 행의 개수 곱하기 오더의 모든 행의 개수만큼 커서가 이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인의 명령어는 그래서 아까 전에 북을 이렇게 검색할 때는 북의 행개수만큼이잖아요. 근데 조인을 하는 순간 북의 행개수 곱하기 오더의 행개수, 오더 행개수가 이제 만이면 어떨까요? 100 곱하기 만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개수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관찰 및 결론은 뭐냐? 조인의 계산이 수행 시간에 가장 큰 곱하기만큼의 늘어나는 이제 수행 시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조인할 때 미리 검색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검색 조건을 미리 수행을 해가지고 조건 검색 연산을 조인보다 먼저 수행을 해서 조인을 할 때에 들어가는 계산 데이터를 줄이는 게 전체적인 계산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까지 말씀드렸죠. 조인을 먼저 하고 여기 조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을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 SQL 구문은 동일한 이제 결과를 추적합니다. 두 번째 SQL 구문은 이 조인을 하기 전에 검색 조건을 먼저 수행하고 다음에 검색 조건을 먼저 수행하고 SQL 조인을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것이 이 계산 시간이 더 빠릅니다. 한번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가격이 6,000원 이하인 책의 이름을 검색한 SQL 이름을 작성하시고 봤을 때 여기 조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북과 오더를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해가면서 카티션 곱을 해가면서 동시에 이제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지 확인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커서가 여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북과 오더 조인을 하면서 조인하고 북 오더 테이블에서 이 두 개를 이제 조인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면서 이 세일즈 북 아이디와 북 아이디가 이제 같냐, 북 아이디와 북 아이디가 같냐, 요거를 확인하면서 또 세일즈 프라이스도 6,000 이하인 A인지 맞냐, 그러면 얘는 결과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로 북 아이디의 커스텀 아이디가 11은 맞는데 세일즈 프라이스는 2만 1000이니까 6보다는 6,000보다 적죠. 그러니까 안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커서가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모든 결과를 이제 확인한다고 조인 결과를 하면서 검색 조건까지 동시에 검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커서는 몇 번을 반복하게 되나요? 이렇게 북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오더 10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오더 10번째 줄까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 총 100만큼, 아니 10 곱하기 10, 100만큼의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조인을 먼저 수행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달리 조인보다 조건 검색을 먼저 수행하는 경우에 여기 괄호 부분을 먼저 수행하게 되죠.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될까요? 그러면 요 조건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오더 테이블에서 세일즈 프라이스가 6천 이하인 쭉 이제 확인해 가면서 커서가 확인해 가면서 6천 이하인 애를 다 6천 이하인 애만 남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출력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테이블 요만큼만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계산이 들어가는 거는 오더에 대한 부속 질이 이 세일즈 프라이스 6천 요 부속 질이 할 때 커서가 몇 번 이동하게 되나요? 총 10번 이동하게 되겠죠. 오더 행인 개수의 행개수인 10만큼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총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계산량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카티전 곱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동등 조건 검색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카티전 곱을 할 때 북과 이 템프 테이블, 여기가 이제 템프 테이블이거든요. 북과 템프 테이블을 이제 조인할 때 어떻게 되나요? 북 첫 번째 줄에 대해서 템프 테이블은 행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를 이제 북과 템프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조인할 때 북 첫 번째 줄에 템프 테이블 첫 번째 줄 하고 템프 테이블은 이제 두 번째 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 두 번째 줄에 템프 테이블 첫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북 10개 곱하기 템프 테이블 하나 요거만큼의 커서가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여기 계산량도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다 계산했을 때 총 계산량은 20만큼 됩니다. 아까 전에 계산량이 얼마였죠? 100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20 됐죠. 5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만약에 오더 테이블이 이제 아까 10,00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10,000분의 1로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인과 검색 조건이 이제 결합되어 있을 때 검색 조건을 먼저 수행하고 조인을 하게 되면은 그 커서의 이동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커서 이동이 줄인다는 얘기는 계산 횟수가 줄고 계산 횟수가 준다는 얘기는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QL을 수행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일한 결과를 낳는 SQL을 작성할 때에서 수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SQL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용 릴레이셔널 DBMS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우리가 아까 전에 비효율적인 SQL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을 그냥 하고 SQL 검색 조건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서도 묵시적으로 최소가를 이제 수행해 줍니다. 비싼 애들은 돈값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SQL 안 짜더라도 어느 정도 최적화를 이제 수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수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명하게 최적화가 필요할 때는 앞에 예제에서 같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해주는 SQL 부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SQL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SQL은 거의 보면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짤 수가 있는데 그 전문가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SQL 이해를 하고 무엇이 더 빠른 SQL이냐, 효율적인 SQL이냐를 짤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행 시간 하는 부분은 제가
숙제로 내고요. 수행 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수업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수업은 이제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검색 SQL 명령어 인 카티전급, 조인, 구속지리, 집합 연산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SQL을 작성하는 방법, 정확성, 최소성, 가독성, 시간 효율성, 공간 효율성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 효율성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행 시간을 시간 효율적인 SQL을 짜면은 이렇게 일주일 걸리는 SQL을 뭐 10분만 해도 끝내도록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것이 시간 효율성이고 수행 시간을 최적화한 SQL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커서의 이제 이동 횟수에 따라서 이제 수행 시간이 결정이 되고 그 커서 이동을 수행 시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검색을 조인보다 먼저 수행하는 SQL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오늘 수업이 좀 길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